안녕하세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깨달은 몇 가지 채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용기와 힘이 되는 채널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재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아는가? 나는 그 행복을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걷는다는 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인 줄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못이 중언디. 영화 곡성에 나오는 대사다. 깨달음을 주는 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임을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게 다행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았다면 깨닫지 못할 일이다. 의사는 말한다. 80% 회복이 최고라는 것을. 나는 보이고 싶었다. 100% 회복을. 노력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완전히 회복이 되리란 걸 확인해 주고 싶었다. 시도하지 않으면 정체의 삶일 수밖에 없다. 걷는 것, 뛰는 것, 계단 오르기.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고착화된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장애인이다. 우리는 심리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 나는 40대에 쓰러져서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걷는 행복, 뛰는 기적을 이루어내리라. 안녕하세요. 쓰러지고 나서 깨달은 몇 가지입니다. 쓰러지다. 쓰러진 날. 2016년 3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경. 약간의 비가 내린 날. 나는 우리 집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가 변을 당했다. 대변을 보고 일어나다가 몸의 오른쪽 편에 힘이 안 들어가서 바닥에 쓰러졌다. 처음엔 말문이 막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다.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더구나 목소리가 안 나오다니. 내가 왜 이러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 내 주머니에 휴대폰이 있지. 그걸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멀쩡한 왼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통화가 아내였음을 보게 된다. 버튼을 눌러서 전화 통화를 시도해 본다. 통화 연결음이 들린다. 한참을 기다린 후 연결이 됐다. 이제는 말이 안 나오는 게 문제다. 힘껏 소리치는데도 목소리가 밖으로 안 나온다. 이건 도대체 뭔가? 자기야, 얼른 화장실로 와봐 라는 생각과 달리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자기야, 어디야? 나중에야 이야기했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아내가 그땐 장난전화 한 줄 알았단다. 내 휴대폰 번호가 뜨자 졸리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장난전화인 줄 알고 그냥 잘까? 라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그냥 안 받고 잤으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거실로 나와 보고는 가까스로 화장실 문을 열고 쓰러져 있던 나를 발견했다. 깜짝 놀라며 아내가 나를 내려다보며 바쁘게 움직인다. 나를 화장실에서 잡아 끄집어내려고 하고 119로 전화를 하고 나를 보고 괜찮냐고 하며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구급차가 오고 구급대원이 와서 나를 들것으로 옮긴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비가 한 방울씩 내려 내 얼굴로 떨어졌다. 구급대원이랑 집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 나는 네 라는 대답이 입 밖으로 나왔다. 다른 말은 안 나왔다. 생각은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다른 말은 안 나오고 오로지 나오는 말은 네 라는 말뿐이었다. 놀라기도 하고 충격도 많이 받아서인 듯하다.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강남 성모병원 가는 길은 상습 정체구역이고 비까지 오니 안 막히면 5분 이내에 도착 거리인데 30분 정도를 길에서 허비하고 응급실로 들어갔다. 병원에 도착하고는 내 진료 기록이 있는 가까운 병원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응급실 의사는 검사를 하고는 뇌경색이라는 판단을 한 듯하다. 응급실 의사는 내 주치 몇 번 만나본 의사에게 전화 확인을 하고 혈전 용해제를 투입했다. 아내에게 설명하길 내 몸무게에서는 작은 병으로 2병을 투입해야 하는데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한 병만 투입한다는 설명을 했다. 혹시 한 병으로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추가 검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추가 검사 후 뇌출혈 의심이 들어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한다고도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 몸무게에 맞게 2병을 투약했으면 아마도 뇌경색 치료하다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 같다. 병력 관리를 하나의 병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됐다. 위기의 순간에 빠른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행이다. 대형 병원이 집 근처에 있는 것도, 빠르게 이동하여 응급실 치료를 받은 것도, 나이든 어른들 말씀이 나이 들수록 큰 병원 근처에 살아야 한다는 말뜻을 이제 알게 되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쓰러지기 전 칭후들. 현대인은 바쁘다. 바쁜 것을 마치 자랑하듯 입에 달고 살아간다. 나 역시 그랬었다. 뭔지 모를 바쁨에 나를 맡기고 살아갔다. 바쁘지 않으면 삶이 아닌 듯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그 바쁨이 누구를 위한 바쁨이었을까 싶다. 물론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바쁨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맹목적인 바쁨, 그저 바쁘게 사는 모습에 지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삶을 되돌아보거나 반추 없이 사는 것, 그건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애프터 라이프에서 리암 니슨은 장의사 역할로 나온다. 무료하게 살아가는 여자를 죽이고 죽은 것으로 위장, 탈출의 기회를 주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조금은 의외의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장의사는 그 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겁나지. 영화를 보는 내내 그녀가 삶을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희망했지만 그냥 그렇게 의지 없이 죽어가는 것을 선택한다. 좀 충격이었다. 삶을 의지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게 많다. 그 첫 번째가 건강이다. 바쁘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바쁠수록 건강을 살피고 돌봐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는 못한다.
건강할 때는 건강관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흔히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비로소 건강관리를 시작한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러나 건강관리는 건강할 때 시작하는 게 좋다. 머리로는 알지만 건강할 때는 건강 생각 안 하게 되고 못 하게 된다. 건강할 때는 건강관리를 안 하게 된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쓰러지고 나서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러니다. 꼭 쓰러지고서야 깨닫게 되니 말이다. 건강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 쓰러지고 나서의 불편함을. 병원에서 만난 이들과 얘기해보면 대부분은 후회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못했음을. 또한 너무 심하게 관리하다가 쓰러져서 오신 분도 봤다. 너무 안 한 것도,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문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적당함을 찾는 것도 본인의 몫인 것 같다.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위해 하는 좋은 습관이다. 두 번째는 가족이다. 바쁘면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놓는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쓰러지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이도, 나를 일으키게 만든 이도 가족이다. 그렇다. 내 자신의 건강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가족이다. 가족과 건강 반드시 지켜야 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쓰러지기 전 징후, 불규칙한 생활, 운동 부족, 고혈압. 혈압이 높아졌다. 그러나 약을 먹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다. 약을 먹으면서 운동할 걸. 혈압약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이 더욱 약을 멀리한 것 같다. 30분 정도 산책하면 다시 낮아진 혈압으로 혈압약 처방도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시력이 떨어지는 징후가 있었다. 안경점으로 가서 다초점으로 바꿨다. 노안이라고 했다. 중심을 잘못 잡고 넘어지면서 발톱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관리 제대로 못했다. 10여 년을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며 보냈다. 그때는 몰랐었던 것 같다. 밤샘 근무의 유해성을. 사람도 자연의 일부인지라 해가 떠 있을 때 활동하고 해가 질 때는 쉬어야 한다.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해야 한다. 불규칙한 생활. 통풍이라는 지병을 10여 년 넘게 앓고 있었다. 통풍약을 10년 이상 먹고 있었던 것이다. 한번 통풍 발작이 오면 너무나 아프기에 약을 잘 챙겨 먹었다. 아플 것 같으면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비상약도 가지고 있다가 느낌이 오면 먹곤 했다. 그 비상약의 부작용에 혈소판 감소가 적혀 있음을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그 전에 알았더라도 지속적으로 먹었겠지만. 야간 교대 근무는 불규칙한 생활의 주범이다. 통신일은 시스템 감시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지켜야 하는 교대 근무가 있다. 교대 근무는 젊은 시절에는 몸이 그래도 견디지만 40이 넘으면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같다. 그래서 낮에 일하는 부서로 옮겼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 몸의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 운동 부족. 중고등학교 시절 합기도를 해서 2단까지 취득한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어찌 보면 자만심이라고 해야 하리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전혀 운동 없이 지냈다. 학창 시절의 운동이 평생을 보장해 주리라 생각했었던 것 같다. 그건 누가 봐도 오산이었다.
운동은 저축이 안 되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해야만 하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은 별개다. 알면서 운동 안 하는 건 더욱 나쁘다. 고혈압.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고혈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주기적인 혈압 체크가 없으면 모르고 지내게 된다고 하여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칭으로 쓰인다. 혈압이 들쭉날쭉이었다. 정상 혈압이 수축 시 120 이하, 이완 시 80 이하가 정상인데 내 경우에는 어쩔 때는 140에서 160 이상을 상회하고 산책 코스 한 바퀴 돌고 나면 정상 혈압을 나타낸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약을 꺼려하는 이유는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쓰러지고 나니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 약을 먹다가도 정상 혈압이 유지되면 끊으면 되는 것을. 혈압만 잘 유지했어도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히지는 않았을 텐데. 뒤늦은 후에는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다. 주변의 혈압약으로 고민하면 난 언제나 말한다. 일단 먹고 보라고. 병원에서 먹으라고 처방하면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일단 혈압약을 먹고 운동이나 살이 빠지면 혈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 의사와 상의해서 끊으면 된다. 예전처럼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니다. 혈압 관리를 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다. 어쩌면 쓰러진 것이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간의 경험. 급하게 혈전 용해제를 주입한다. 내 몸무게 80kg에 맞는 용량을 넣어야 하지만 나는 혈소판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 이하여서 절반을 주입했다고 한다. 절반을 주입하고도 CT MRI를 찍어보더니 뇌출혈이 의심되어 중환자실로 올라갔다. 조금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소변줄을 끼우고 중환자실로 갔다. 중환자실은 주로 대소변을 못 보는 환자가 대부분이고 소변줄이나 기저귀를 차고서 볼일을 보면 갈아준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중환자실 환자들 대부분이다. 낯선 공간,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갑갑하다. 많이 갑갑하다. 정신은 똑바른데 몸의 우측이 마치 나무토막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의사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발의 감각을 확인한다. 날카로운 물체를 가지고 다니면서 찌르기도 하고 긁어보기도 하며 나에게 감각을 묻는다. 나는 미세하게 느껴지는 감각을 말한다. 감각이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란다. 2박 3일 있었지만 너무도 길게만 느껴졌다. 앞에서 어린 학생이 누워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도 사고로 들어온 것 같다. 조용한 게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면회 시간에 가족들이 와서 흐느끼고 돌아간다. 둘째 날 저녁 그 학생은 죽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했다. 짧은 마지막 인사와 흐느낌. 그때 그곳의 느낌은 무거웠다. 그리고는 정적이 흐르고 나는 놀랐지만 놀람을 표현할 수 없었다.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많이도 힘들 것 같았다. 물론 익숙해져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직업,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마음과 감정이 힘들어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 힘듦도 차츰 익숙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때론 무뎌질 것이다. 프로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곳.
중환자실 간호사들.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무겁다. 무거운 분위기가 흐른다. 역할을 나누어 일을 하는 곳. 간호사의 업무가 많이도 버겁게 느껴진다. 질서정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질서가 넘치는 곳.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일상이어도 많이 힘들겠다 싶다.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공간.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뜻을 표한다. 생사를 마주하고 있는 곳. 대학병원 중환자실. 많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기도 죽어서 나가기도 하는 곳.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사는 80% 회복을 말한다. 쓰러지고 나서 우측 편마비 증상이 회복 가능한지 여부와 소요 기간이 가장 궁금했다. 의사는 80% 회복을 말한다. 100% 회복을 말하지 않는다.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어쩌면 감사하고 어쩌면 서운하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까요? 회복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완전하게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재활하시면 기존의 80% 선까지는. 중환자실로 회진을 돌며 의사를 보며 물었던 말이었다. 누워있을 때 바라보는 의사는 신과 같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확신에 찬 말이었다. 처음에 의사는 물었다. 무슨 걱정 있으세요? 잔뜩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나 보다. 다시 못 걸을까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사람 본 듯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걱정 말아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재활하면 80% 정도는 회복할 테니까요. 그 말에 많은 희망이 보인다. 나 하기에 나름이다. 80% 이상을 100%로 만들고 말 테다. 인간의 의지는 대단하다. 결국 나는 해낼 것이다. 그때 누워 있었지만 희망을 보았다. 내가 서서 걷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리고 뛰리란 것도. 올해는 다시 태어난 지 5년이다. 빠른 회복을 보인다. 벌써 작은 뜀박질을 시작하다니. 전에 침으로 치료를 해볼 생각으로 한의원에 갔었다. 내 상태를 보고 한의사는 5년 정도 치료하면 될 거라는 말을 했었다. 그 한의사 말이 맞아 들어가는 듯 싶다. 자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허접한 절름발이에서 점점 완벽한 걸음을 걷고 있다니. 세월의 힘을 새삼 느낀다. 그리고 생각한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내가 증인이다. 내 삶의 증인. 그러고 보니 이 말은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다. 내가 너의 삶의 증인이 되어줄게.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을 잃어보니 하고 싶은 게 많아진다. 마치 먹을 것을 제한했을 때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것처럼 건강을 잃어보니 하고 싶은 게 많아진다.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달리기다. 아직은 절름거리며 걷고 있지만 달리기는 안 된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꿈을 꾼다. 언젠가 춘천 마라톤 완주를 꿈꾼다. 처음에는 10km 걷기, 2019년 달성. 그 다음에는 달려서 10km 완주, 2021년 계획.
그리고 42.195km 완주까지. 2019년 춘천 마라톤은 10km를 접수했다. 친구들이 함께했다. 마라톤은 달리기지만 우리는 함께 걸었다. 친구 영기와 윤보가 함께 걸었다. 허리가 아파서 함께 걷지는 못했지만 함께 가서 우리를 기다린 대현씨. 2019년 춘천에서 우리는 함께 했다. 그 사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3km를 반환점으로 돌아왔다. 일반인이 10km를 뛸 때 우리는 6km를 걸었다. 2년 후를 기약했다. 그때는 뛰기로. 그때까지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며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마음껏 여행도 해보고 싶다. 지금껏 많은 여행지를 다녔지만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 보니 더더욱 하고 싶어진다. 다치고 처음 가봤던 하와이 마우나케아. 밤하늘의 별이 내게 쏟아지는 듯한 놀라운 경험. 많은 이들이 하와이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하이킹도 해보고 싶고 트레킹도 해보고 싶다. 자연이 좋은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일주도 해보고 싶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해나가야겠다. 셔리 댄스 영화를 보고 잠시 경험해본 사교 댄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3개월 코스로 부부 스포츠 댄스 강습을 받았었다. 그런데 다시 해보고 싶다. 몸에 제약이 가해지니 더욱 몸 쓰는 일이 그립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살아가다 보면 기분 좋은 일도 있고 잊고 싶은 일도 있게 마련이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이 있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좋고 슬픔도 슬픔대로 즐겨야 한다.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버티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어린 시절 TV를 보며 깨달은 방법이다. 어린 시절 우연히 TV에서 본 애니메이션 알프스 소녀 하이디의 한 장면. 하이디 아빠가 죽어가며 하이디에게 남긴 유언이 기억난다. 하이디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 한 번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이디는 그 후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들 때마다 이 말을 하며 밝게 살아갑니다. 많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외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내 나이 50. 이 나이 되도록 잊지 못하는 걸 보면 인상 깊은 장면이었나 보다.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정말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며 스스로를 위안한다.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도 생각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이 기적이었음을. 언제 어디서든 재미를 찾아라. 재활훈련은 지루하고 힘들다. 매일매일 반복 연습에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니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재미를 찾아서 운동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도록 재미를 찾아야 한다.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운동하는 것이 좋다. 환자 중 대학생이 있어서 함께 운동을 하며 운동의 중요성과 꾸준함을 알아간다.
그와 이야기하며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운동법에 대해 서로 교류하며 매일같이 일과가 끝나고 지하 자율운동실에서 봤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유사 질병 환자끼리 서로를 위로한다. 그건 커다란 위로와 치유가 된다. 재활치료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재활치료사를 친분을 쌓고 알아가는 것.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커다란 재미가 된다. 처음부터 이 직업을 원하는 이도 있었고, 하면서 이 직업의 장점을 알아가는 이도 있었다. 대부분은 직업인으로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직업의 특징은 봉사정신이 없으면 많이 힘들 것 같다. 대부분 치료받는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더욱 그러하다. 기가 빨리는 것 같다. 나이 든 노인분들을 치료하다가 나를 치료하러 온 재활치료사의 말이다. 노인분들은 움직이길 싫어하시는 분도 계셔서 계속 치료하기가 어렵단다. 그러다 보면 주물러 주다가 치료 시간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것에 익숙해진 분들은 치료 시간에 계속해서 주물러 주길 바란다고 한다. 같은 공간에서 치료를 함께 받다 보면 어느 치료사가 어느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사한 치료사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를 치료하는 중이었다. 할아버지의 걷기 연습을 도와 보조하며 걷게 하신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기우뚱하시더니 쓰러질 뻔 하신 거다. 어린 치료사가 온몸으로 바닥에 부딪힐 뻔한 할아버지를 받아내고는 한숨을 내쉰다. 많이 놀랐던지 울음을 터뜨린다. 재활병원에 있는 것은 지루하다. 지루한 일상, 반복된 재활 연습, 간혹 일상 속 사건들. 그 지루함에 매몰되면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반복된 생활 속에서 재미를 찾아야 한다. 빠른 재활 훈련을 통해 얼른 일상으로 복귀할 생각을 해야 한다. 재미를 느끼면 일상이 지루하지 않다. 또한 재미를 느끼면 운동에도 집중하게 된다. 나의 커피 친구. 젊은 나이에 고층 아파트 페인트 칠 하다가 떨어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친구가 입원했다. 38세 젊은 나이에 그 친구는 떨어지며 죽는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보호막 위로 1차로 떨어진 뒤 반동으로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 허리에 철심을 받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다고 한다. 허리 재활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의 병세가 조금 호전되어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친구가 있는 병실로 옮겼다. 활동에 큰 지장 없는 환자가 있는 병실, 간병사가 없는 병실. 내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나 보다. 간병인이 없이도 활동이 가능한 방으로 옮겼다는 것이. 그 친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했다. 점심을 먹고는 자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같이 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가 가까운 커피숍으로 향하곤 했다. 살아온 이야기,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를 나누며 친하게 지냈다. 그가 좋아하는 재활 치료사가 있었다. 그 치료사에게 초콜릿도 사주고 좋아하는 표현도 하며 재미있게 보냈다. 퇴원해서 사귀다가 헤어졌다고 한다.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 같다. 거의 띠동갑 차이가 났으니. 이렇게 병원에서 재미를 찾아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해나가야 한다. 일상이다.
치료를 위해 만났지만 병원 생활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완치가 되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이도 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재활병원. 치료 선생님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환자가 오면 호기심이 많이 발동한다. 젊은 치료사의 경우 젊은 환자가 오면 아무래도 좋아하는 것 같다. 일상의 모든 활동이 기적이었음을. 혼자 씻을 수 있다면,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다면,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픈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혼자 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러했다.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 가는 것과 혼자 씻을 수 있는 행복. 가장 원했던 것은 혼자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랬다. 생리현상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처음에 쓰러지고 나서 조치 후 중환자실에서 소변줄을 차서 소변은 해결했고 대변은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다행히 2박 3일 동안 대변은 보지 않았다. 소변은 몇 번 봤었다. 소변을 보면 줄을 타고 통에 저장하는 방식이었다. 일반 병동으로 내려와서는 간병인을 불렀다. 처음엔 남자 간병인을 찾아 불렀다. 같은 성별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배려였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일이 벌어졌다. 대변 검사를 위해 간병인이 나를 화장실로 앉혀줬다. 대변을 보고 검사 용기에 변을 담기 위해 일어서려다 넘어진 것이다. 나는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나가 있으라 했으며 변을 보고는 다시 불러서 일으켜 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처럼 안 된 것 같다.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내가 느낀 충격은 컸다. 혼자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가능하리라 생각했으나 가능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남자 간병인은 볼 수 없었다. 그 일이 있게 된 후 여자 간호사 출신 간병인으로 바꿨다. 60대의 간병인은 자신은 간호사 출신이고 간병 경험이 많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다. 간병인이 화장실 안에 들어와서는 바지를 내려주고 용변을 본 후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있는 보조 기구를 잡고 스스로 뒤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한쪽이 마비된 환자는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혼자 스스로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간병인이 없는 방으로 바꾸고 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샤워하는 기쁨을 만끽했다. 느리지만 천천히 옷을 벗고 샤워기에 물을 틀고 왼쪽 한쪽에 의지한 채로 샤워를 하는 즐거움. 이건 기적이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큰 행복이었음을 나는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 모든 일,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포함해서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행복임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이 내겐 축복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걸어 다니는 것. 너무도 행복한 일임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아무 도움 없이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는 것.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혼자 씻을 수 있다는 것. 이만큼 행복한 것은 세상에 없으리란 걸 나는 깨닫게 되었다. 뛰는 것은 더 말해 뭐하나. 보는 것, 듣는 것,
만지고 느끼는 것, 이것은 세상의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다. 먹는 것, 삼키는 것, 또 다른 영역의 행복임을 알게 되었다. 장애가 있다는 것은 많이 불편하다. 처음에는 멀쩡하게 살다가 뒤늦게 장애를 만나게 되면 처음 장애가 없던 삶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된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모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커다란 행복이었음을 나는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나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그 모든 순간, 살아온 나날의 일상생활, 그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었음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생 3번 죽음의 경험. 첫 번째는 초등학교 입학 전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다. 아마도 6살 아니면 7살 때였을 것 같다. 시골에서 살았을 때였다. 누나 따라 빨래터를 갔다.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시절이었다. 빨래하던 누나 옆에서 심심했던 모양이었다. 강에는 동네 형들이 수영하며 놀고 있었다. 강가의 바위에서 빨래를 하는 누나 옆에 있었다가 심심하여 녹색 이끼가 잔뜩 끼어있는 바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러다 일어서서는 이끼를 밟아 보려다가 그대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더럭 겁이 났다. 물에 빠진 것이다. 난 수영을 못한다. 허우적허우적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떠내려가고 있었다.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나왔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나왔다가는 바로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곤 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 동네 형이 나를 구했다. 이 일은 내게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심어줬다.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경험을 하고 나선 물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물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안 하고 못하게 되었다. 그 트라우마는 40이 넘은 어느 날 수영을 배우면서 극복했다. 두 번째는 재수해도 대학을 못 가고 삼수 시절에 자살 시도, 양화대교, 뛰어내림. 수영을 못 배웠기에 강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줄 알았다. 떨어졌는데 허우적거리다 잡히는 걸 잡고 올라와 보니 다리 아래 교각이었다. 그곳에 앉아서 밤을 보냈다. 새벽이 오고 모터보트를 몰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나 같은 사람 많이 봤다는 듯, 다 안다는 듯,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모터보트를 태워 강가로 데려다 줬다. 힘내서 살라는 말과 함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라는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양화대교는 나에게는 죽음의 다리이자 희망의 다리였기에 행복하자, 행복하자, 행복하자 라는 자이언티의 읊조림은 내가 떨어지고 나서 먼 훗날 나온 노래임에도 가슴을 울린다. 세 번째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일이다. 예전 같으면 푹 맞았다 라며 거의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한 병. 조금만 늦었어도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빠르게 조치할 수 있어서 죽지 않고 후유증만 남았다. 우측 편마비의 후유증은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몸의 리듬이 깨져서 쉽게 피로하고 쉽게 지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
처음엔 물에 빠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고, 두 번째 자살 시도도 무의로 끝나고, 세 번째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일. 이렇게 세 번 죽음의 경험은 내 삶의 커다란 변곡점이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린 시절의 경험이어서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았었고,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었던 것 같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세 번째는 스스로가 몸을 돌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느끼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었던 것 같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련해져 온다. 그 생각은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다. 두 번째 죽음의 경험으로 살아났을 때 내 남은 삶은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리라 생각했었던 것 같다. 남은 삶은 덤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듯 싶다. 덤이 아닌 내게 주어진 내 삶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남은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인간의 숙명이자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고 대략의 사건을 이미 알고서 태어난다고 한다. 내가 선택한 나의 삶을 충분하게 체험하고 돌아가야 한다. 어느 순간에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것을 느낀다. 그건 현존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온전히 지금을 살아야 한다. 내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어제도 내일도 아닌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